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장시호 녹취 파일 속 주인공이자 장시호의 친구분께서 정말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 목숨을 걸고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몇 가지 내용만 좀 들어보더라도 장시호가 윤석열, 한동훈의 특검 권력을 믿고 얼마나 설쳐됐는지 여실히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기자회견에 나와주신 장시호의 친구분의 신변을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기자회견 내용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시청 후에 한 번씩 보시고요. 이 썩어 빠진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다루지 않고 일부러 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자회견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셔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장시호와 정유라에 대한 수배령이 떨어졌다. 이런 소식까지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장시호는 현재 미국 LA에 엄마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현재 장시호의 녹취 파일 1700여 개 중 일부가 일파만파 지금 퍼지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 씨의 경제 공동체 부분의 위증과 피의자 신분의 장시호 그리고 담당 검사였던 김영철과의 관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위증을 떠나서 어떻게 범죄자와 담당 검사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는지 충격을 안 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고요. 누가 보더라도 녹취 내용과 당시 사건 상황을 비교해 보시면 싱크로율이 99% 딱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정유라와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이 김영철 검사는 작년 11월 달에 장시호의 메시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알리바이용 문자 내용을 언론에 배포를 하면서 의혹 제기를 한 언론 기자들을 상대로 검사의 권력으로 마구잡이로 고소를 하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인지 묻고 싶고요. 저는 장시호의 녹취 파일이 폭로가 된 후부터 줄기차게 공수처에서 장시호의 신변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장시호가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음이 파악된 이상 미국의 인터폴 요청을 통해서 하루빨리 장시호를 긴급 체포를 하고 신변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장시호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장시호의 자백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더 중요한 점은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의 이모인 최소원 씨를 경제 공동체로 엮는 결정적인 위증을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만약 장시호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된다면 상황이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반드시 장시호를 이 정권의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긴급 체포를 한 후에 자백을 받아내야 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만 검사들과의 2차 공모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고 현재 공수처는 태블릿 조작 등 물리적 과학적인 증거들을 모조리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탄핵 조작 관련 검사 판사들을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공수처에 있는 젊은 검사들은 이 탄핵 쪽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 자백 등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그동안 읽지 않았던 장시호는 며칠 전 나 지금 LA에 있으니까 나 좀 체포해줘 뭐 이런 느낌을 받을 만큼의 장시호 본인의 신변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이 있다는 내용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장시호가 이번에는 태블릿 PC의 조작을 밝히고 있는 이 미디어워치가 윤석열, 한동훈의 제2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장시호의 자수와 자백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이번에는 읽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장시호가 심경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대번에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해 드렸다시피 현재 상황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뒤에서 장시호 본인이 아니고요. 얘 머리는 되지도 않아. 바로 최소원 씨의 친언니이자 장시호의 엄마인 최순득 씨일 거라는 겁니다. 현재 이 김영철이 모든 혐의를 장시호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미국에서도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미우나 고우나 자신의 딸을 사지에 몰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딸인 장시호가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봉변을 당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체포를 당해서 자백을 한 후 최소한 목숨이라도 부지해 보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엄청난 현실 속에서 5월 17일 결정적인 제보가 하나 들어오게 됐고요. 이 제보 내용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하는 비행기 전 노선이 아니라 한국으로 들어오는 샌프란시스코하고 LA를 경유하는 비행기, 그리고 이 두 곳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모두에 대해서 입국 절차가 강화됐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장시호는 로스앤젤레스, 그러니까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언급해드렸던 인터폴 요청이 떨어졌다고 제보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플러스로 장시호가 거주하고 있는 LA를 경유하는 곳에 대한 입국 절차가 강화됐다라는 건 그야말로 사실상 수배령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덧붙여서 이번 주 내 미국 양쪽 주,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주와 LA주 이 두 주의 협조 요청이 들어갈 거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과거에 이런 식으로 공항에서 체포가 된 사람이 바로 제보자 X, 그러니까 채널A 기자와 한동훈 유착 의혹 사건의 제보자라고 하면서 이미 비행기를 탈 때부터 비행기에 누가 타고 있는지 다 파악을 하고 특정한 인물을 검거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는 것이고, 그러면 장시호는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체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보자의 이 제보 내용에 따르면 장시호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은 공수처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이 검찰 쪽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장시호의 입을 막으려는 검사들이 장시호의 구속을 통해서 또다시 모해 위증과 조작을 하겠다라는 것이라면서 그 조작이란 김영철 검사 수준에서 끝낼지 아니면 한동훈 수준까지 갈지 그것만 남아있는 것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려는 국민들은 반드시 장시호가 공익 제보를 해야 되는데, 만약 장시호가 자발적으로 기어나와서 자백을 한다면 이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이 조작 세력들이 막강한 권력으로 또 후환이 두려울 수도 있을 것이고, 장시호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긴급 체포를 당해서 또 이거를 통해서 자백을 공수처에서 받아내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또 장시호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고요.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지금 장시호의 심경 변화 뒤에는 그 뒤에 엄마인 최순득 씨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솔직히 탄핵 당시 조작을 한 검사들이 아직까지도 진실을 덮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뭐 강백신, 김영철 같은 이런 것들이 하이에나처럼 장시호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시호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아닌 공수처의 체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만약 검찰에서 장시호를 구속을 시키게 된다? 그럼 당연히 탄핵 전국 때와 마찬가지로, 아니죠, 그 이상의 협박 회유로 또다시 모해 위증을 통해서 장시호가 또 한 번 희생을 당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명심하길 바라고, 이 점을 장시호의 엄마인 정말 보통뿐이 아닌 최순득 씨가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한편 제보자는 장시호뿐만이 아니라 정유라에 대해서도 수배령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정유라가 LA건 태국이던 장시호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고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사법 당국에 안 가르쳐준다라는 이유로 범죄자 은닉죄로 수배령이 내려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범죄자 은닉죄는 통상 이 가족이나 친인척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가족이잖아, 친인척이고. 하지만 정유라가 장시호의 소재를 숨겨주면서 장시호에게 무슨 대가를 요구했다든지 돈이 됐던 뭐가 됐던 이런 일이 만약 발각이 된다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솔직히 정유라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 행태만 봤을 때는 충분히 뭐 현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쨌든 약점을 갖다가 퉁치는 뭐 이런 물밑 거래를 했을 수도, 이거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유라의 수배와 관련해서 장시호를 은닉해줬기 때문에 수배를 때렸다기보다는 다른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정유라 수배와 관련해서 한 가지는 정유라가 지금 장시호와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김영철 검사 그리고 한동훈 등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유라가 알고 있는 것을 더 이상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검찰의 의도로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정유라와 장시호를 같이 구속을 시켜버리면 동시에
검찰의 입맛에 맞는 그야말로 조작 검사들이 원하는 입맞추기 작전을 펼칠 수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조작 검사들의 행태를 보시면 일반 국민들이 보셨을 때 상식을 뛰어넘는 짓거리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처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요즘에 구독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제 채널에 탄핵 이렇게 치시면요, 어마어마한 조작 상황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작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이거 터지면 다 끝장나니까 이런 점들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자회견 보세요. 그렇게 김영철이 6개월 전 메시지, 누가 보더라도 알리바이용 메시지를 작년 거를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득달같이 전 언론사들이 말이야, 탄핵의 진실이 밝혀질까봐 대서특필을 하더만 한 줄의 기사가 없어. 이걸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완전히 언론과 정치인과 이 탄핵 조작 검사들이 딱 유착이 돼 있다라는 그런 증거 아닙니까? 아무튼 결론을 내려보자면 장시호의 수배령은 우리가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뜬금없이 정유라는 왜 수배를 때렸을까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정유라가 좌파 매체 뉴탐사에 출연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송영길에게 녹취 따고 돈 받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등등등 이에 뉴탐사가 정유라를 일찌감치 고발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직까지 그 정유라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느닷없이 범죄 은닉죄로 수배령을 내렸다라는 것은 아마도 기존 뉴탐사 등 각종 고소 고발건의 사유를 검찰이 잘 활용을 해서 모종의 작전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 자, 예를 들면 과거에 장시호의 약점을 틀어진 특검이 장시호를 활용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 씨를 경제 공동체로 엮었던 수법을 또다시 정유라를 통해서 장시호의 입을 틀어막기 위함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시호가 이뻐서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더 나아가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수사가 조작됐다고 전 국민들에 공표하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진짜 조작이라고 여러분들이 팩트로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을 경우에는 좌야가 됐든 우가 됐든 국민의 손으로 투표를 하면 뭐합니까? 지들이 입맛에 안 맞으면 이렇게 검찰의 권력으로 그냥 싹 다 조작으로 갔다가 잘못했으면 탄핵이 돼야지. 근데 조작으로 탄핵을 시켰다면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선거를 뭐 하려고 하냐고요.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게 자유민주주의냐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일부 정치 검사들의 부조리들을 완벽하게 우리 뿌리채 뽑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장시호의 신변을 보호해서 특검이 어떤 조작을 했었는지, 당시 공모자인 장시호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자백을 받아냈고, 또 조작검사들, 이와 같이 편승된 언론인, 정치인 등등등 국민들의 심판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받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 여러분들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를 좀 구해보겠습니다.